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죠?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게 취득가액의 적용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취득이 객관적인 취득인지 아닌지 보자 이거예요. 객관적인 취득이냐 아니냐. 이 취득이 객관적인 취득이다. 그러면 yes. 그럼 뭐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취득이 아니다. no.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알아서 신고하자. 그럼 알아서 신고하는데 알아서 신고하면 알아서 탈세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못 신고하고 알아서 과소 신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금액을 통지하는 금액을 뭐라고 배웠었죠? 시가표 준액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시가표 준액. 그러면 이때 신고는 시가표 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미달해서 신고한다거나 미달해서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무신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 준액으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두 번째. 자, 2번 조항은 우리가 취득가액의 범위예요.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범위. 자, 취득가액 범위는 이거죠. 뭐 우리가 취득을 하다 보면 본 취득가액도 있지만 요 취득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비용이 있다면 요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포함시킬 수 없는 것도 있다더라.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떤 요 항목을 주고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포함돼버리면 그만큼 과표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을 좀 체크하실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과표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변경을 하는 거죠. 지목을 변경한다. 차량이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한다. 그럼 변경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증가된 것만큼을 치러보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증가액을 우리는 과표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요 증가된 시점의 꼭점 가격과 요 저점 가격을 빼주면 요 차액을 증가액으로 신고하자. 증가액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가표준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겠어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 포커스는 요 과점 지분율을 우리가 몇 프로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비과점에서 과점이냐,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 냈을 때는 우리가 주식수를 우리가 과점 주식수를 총 주식수로 나눠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과점 지분 비율이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과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다 시험에는 언급이 됐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1번하고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일반적인 과표는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따져보고 객관적일 때 다만 연부라는 것은 뭐였죠? 2년 이상을 걸쳐서 나눠내는 거. 그러면 각각 연부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노 신고하자. 다만 무신고한다거나 미달 신고했을 때 뭐로 간다? 시가표 준액.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 준액, 건축물의 시가표 준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에다가 밑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가표 준액이다. 신고 또는 표시가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 준액.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 준액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따지고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은 키워드가 뭐예요? 1번 국가, 2번 수입, 3번 판결문, 4번 법인장부, 5번 공매, 그다음에 검증이 되겠죠. 다만 그 판결문에 보시면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네, 자기네끼리 화해 조서를 쓰고 포기, 인락 이런 것들은 제외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그 위에 보시면 다음 밑줄입니다. 징역, 기부, 무상 취득 및 부당 거래에 따른 것은 제외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뭐 수입 이런 객관적인 취득 거래일지라도 그렇죠? 요 경우가 이제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자 이런 것일지라도 요 거래는 무상 취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취득을 말하고 그 다음에가 또 요 경우에는 어떤 걸 말한다 유상 취득이라든가 또 어떤 걸 말한다 요 취득일 때는 부당 거래는 안 된다 그렇죠 객관적이 되는데 부당 거래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부당행위라는 것은 뭐 시가보다도 저가로 판다거나 고가로 양수해 주거나 우리 뭐 중개법으로 따지면 이제 허위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체크 포인트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건축 또는 대손인데 개인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동그라미 개인 주어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건축 대손. 자, 이건 뭐냐면 개인이 대수선하면은 당연히 가치가 증가돼요. 그러면 대수선한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다 이렇게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없을 수도 있다. 개인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다 입증해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나 엄격한 거죠. 법인은 다 장부에 기록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90%만 넘어가면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입증되는 가격이 90%를 초과하면 과표로 보자. 다만 이 경우 밑줄 법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다. 그래서 1, 2, 3이 이제 바로 그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5번 건너뛰고 6번 건너뛰고 2번 간주수익 화표 별표시. 자 여기 보시면 신축이나 재축은 당연히 얘는 원시축이니까 원시축의 화표는 뭐가 되겠어요? 신축은 공사비가 되겠죠. 그러면 공사비를 화표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건축물의 단순 이전은 새로운 취득이 없는 거니까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증축한다, 대수선한다, 그렇죠? 종류를 변경한다, 토지 지목을 변경한다. 그럼 가치가 늘어나죠. 이런 걸 의제취득이라고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격이다.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가한 가격이다. 그럼 요 꼭지점 가격에서 요 저점 가격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가액의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의 범위.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범위 중에서 조심할 게 나오죠. 박스. 법인이나 개인 모두 다 들어가는 비용은 소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라고 하죠. 설계비,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이거는 이제 건설을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가치세는 공이 다 빼고 연체료 할부 이자는 법인은 포함되지만 개인은 제외한다. 법인은 포함되지만 개인은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법인은 포함되지만 개인은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연체료 할부 이자는 원래 포함되는 게 맞는데 개인은 여기에 빼주겠다. 할부이나 연체 이자를. 그럼 안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안 들어가면은 그만큼 과표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포함시키자. 법인이 한 자는 제외시켜주자. 하지만 부가지세는 빼자. 여기에다가 VAT를 포함시키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 뭐 하려면 곱하기 세율을 매길 거예요. 그럼 세금에다 또 세율을 매겨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주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